분담금을 못 올리겠다. 그럼 파병해야지.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담금 인상, 파병 어느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대선 운동 기간입니다. 동맹이 만약에 반발하고 거세게 저항한다면은 트럼프도 입지가 줄어들어요. 대선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수세 국면에 놓여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설 명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설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2020년 설 선물은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 부담 없이 선물하시라고 이미 압도적 최저가지만 거기에 더 저렴하게 혹은 더 많이 드리는 설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성 목장의 햄 선물 세트, 최고급 명란 세트, 예산 황토 사과, 천안 신고배, 홍삼과 흑삼 선물 세트, 마고 마카와 로얄 제리까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김용민닷컴에서 알뜰 쇼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바로 갈까요? 한겨레 보도입니다. 트럼프가 폭스뉴스하고 가진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 추가 파병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당신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고 더 많은 병력을 원하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 얘기를 덧붙였는데 한국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주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한국에 3만 2천 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다. 당신들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뭐 뻥이에요. 5억 달러. 주한미군 3만 2천 명. 이거는 근거 없는 수치입니다.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인상하기로 합의한 액수 787억입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5,805억과는 차이가 크죠. 5분의 1도 안 돼요. 예? 주한미군 실제 주둔 규모는 28,500명. 뭐 32,500명? 32,000명?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들은 사우디와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면서 그들은 여러분의 텔레비전을 다 만든다. 그들은 우리한테서 뺏어가 버렸다. 그들은 선박과 많은 것들을 건설해 왔다. 나는 봐라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다. 당신들은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인 양 말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이거예요. 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합의를 해준 것이 없는데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합의가 되게끔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박기석 서울신문 정치부 기자의 외교통일 수첩 그 칼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후에 한국이 미국에게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되는데 두 나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고자 지난해 9월과 12월 5차례에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주요 협상 변수로 등장한 모양새다. 미국이 한국에 한미동맹 기여 차원의 대폭 분담금 인상은 물론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이제 미국이 해왔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는 계속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인상폭이다.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호르무즈 파병을 좀 하지. 그러니까 이란전 참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러기에는 우리 정부가 갖는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 분담금 대폭 인상을 막고자 동맹 기여를 강조했지만 도리어 그 함정에 빠져서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이러한 파병 제안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돕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뭐 대통령께서 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미국하고 적절하게 타협 보는 거, 그거 우리가 좀 용인해 드리자. 이래야 합니까? 아니면은 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러면서 막 반대하고 저항하고, 저항한다기보다는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혀가지고 전 세계에 이를 알려서 미국이 야, 이 문 대통령 이거 코너에 몰렸는데, 지금 한국 내에서 파병, 분담금 인상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메시지를 트럼프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뭐 트럼프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여러 그 조야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특히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 민주당 안에서 동맹 깨자는 얘기냐? 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한국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분담금 인상 이거 요구할 거냐? 그리고 무리하게 파병 요구. 지금 미국 민주당도 전쟁은 반대하고 있어요. 파병 요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압박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초기에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셨잖아요. 그게 반정부 시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노 대통령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한테 할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물론 저 극우 저 성도기 들고 나오는 인간들은 또 저 파병하자고 저러겠지. 야, 니들이 파병해라. 니들이 가서 그 총 잡고 이란하고 싸워봐. 저 이란은 또 이슬람이잖아. 니들 싫어하는 이슬람이잖아. 니들이 가서 싸워. 왜 우리 젊은이들을 거기 가서 위협에 노출되게 만드니? 너희들이 나가라. 너희들이나. 그렇습니다. 이 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군비 감소라는 시대적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트럼프의 이런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동맹 관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진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그 위협에 미국의 그런 압박에 직면했을 경우 우리 국민은 나서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안 된다. 파병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거국적인 또 우리가 시그널을 보여줄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